52쪽 10번 봐봐. 아니야? 자, 문제를 한번 봐봐. 일단 개수를 다 숨겨놨는데 그 개수에서 이상한 거 못 봤어? A랑 같은 거. 그렇지. 이게 힌트야. 상태 표시 생략할게. 얘들 모두 기체니까 요거란 말이야. 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A몰 반응하면 제가 A몰 생긴다. 이해가냐? 자, 그래서 Xg의 B가 있다. 얘가 지금 Xg 있는 거예요. 이렇게 Xg. 어떻게 있어? 일정량에서 얘는 없어. 처음엔 생성물은 없는 거지. 자, 그때 A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고 그랬어. 그냥 A의 기체 질량을 달리해서 반응을 완결시켰어. 중요한 건 이거야. 얘 질량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러면 이 질량이 M이라고 하자. 그럼 얘들은 반응을 할 거야. 바로 반응을 한다. 요 바가 이게 처음이야, 처음. 이건 나중이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반응을 하는 실제 몰수나 질량 B인데 여기에다 뭐를 쓰느냐,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개수야, 개수. 개수는 뭐라고 했어? 몰수야. 기체일 경우 모두 통해. 그렇지. 그렇더란데. 고3 애들 모르는 애들 많아. 정신들이. 네. 자,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지금 너희들은 실린더 속에 반응 후에 기체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 얘하고 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건 뭘 정보를 알려주는 거냐? 얘가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들어봐봐. 얘 질량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모르잖아. 그지?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 거기에 보니까 가에 보니까 반응변 전체 기체의 몰수가 1.6몰이란다. 알았니?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몰수는 0.8몰이고 몰수를 준 거란 말이야. 얘가 여기에 보니까 얘 둘이 합쳐서 몰수가 얼마라고? 1.6몰이야. 근데 반응이 끝나니까 이렇게 되었어. 이런 얘기지. 됐지? 자, 보자. 여기에 분명히 질량이 있어. 뭐 이렇게 할게. 이렇게 있어. 그럼 별 더하기 X랑 세모 더하기 네모 질량은 동일해야 돼. 무조건. 이게 무슨 법칙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맞지? 그리고 나서 봐라. 이게 질량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갖다 대입하면 큰일 나. 몰수예요, 몰수. 맞지? 그러면 요대로 말한다면 너희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몰수가 X일까 X가 아닐까. 얘 몰수는 몰수. 저 X가 몰수야 질량이야. 그럼 몰수 아니야 저거. 알았어? 다시 말하면 지금 A 기체 질량을 달리해서 넣었다는 건 이런 거를 의미해. 얘가 바로 무엇이다? 한계물질인 거야. 한계물질. 얘가 모두 반응해서 얘가 생긴다는 거지. 맞지?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0.3을 반응해서 0.3을 생긴다는 얘기예요. 맞니? 그럼 어떤 일이 성립할까? 자, 얘는 현재 뭐가 있는데? 얘는 현재 Xg이 그대로 있는데 전체 몰수가 1.6몰이라는 결론이 나왔어. 맞지?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 얘를 질량으로 저렇게 써있는데 몰수를 환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봐요. 이렇게 있다면 이 Xg을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야, 이렇게 얘기해보자. X가 서 있으니까 X라는 니지수를 쓰지 말고 뭐를 쓸까? M이라는 몰수를 쓰자. 이거 니들이 정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얘들이 반응을 할까 아니 이렇게. 자, 처음에 저건 질량이지만 우리는 얘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얘를 1.6몰이라는 얘를. 그럼 얘가 M몰이 있으면 이렇게 얘는 몇 몰일까?
이게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 여기서 A 대 B 대 A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반응을 했을 때 얘는 몇 몰 반응했겠어? 이거는 맞잖아요. 이렇게는. 몇 몰 반응한 거. 그럼 나중은 어떻게 돼? 이게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N몰이면 얘가 N몰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맞지? 그래서 얘는 N몰이 남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이거야. 요 계속이 복잡해, 공식이. 정석이야, 이게. 얼마 곱하면 M이 돼? A분의 N. 얘는 A분의 BN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잖아? 그럼 얘가 1.6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지. 이거 더한 게 뭐야? 0.8. 맞잖아. 이 분수와 M수가 쓰고 막 이러니까. 근데 밑에도 또 있단 말이야. 반응 전 전체 기체가 2몰인데 남아있는 기체가 없어. 맞지? 근데 마지막 4를 봐봐. 4에서 누가 남았대? A가 남았대. 그럼 누가 한계물질일까? B가 한계물질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반응 전에 2.4몰인데 전체 기체 몰수가 1.2몰이다. 맞지? 자, 몰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야. 왜? 얘들 개수의 합은 얘 개수의 합보다는 이 개수의 합보다는 크니까 당연히 전체 반응은 몰수가 주는 반응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2.4몰 자체가 반응된 전체 기체의 양인데 걔가 끝나고 나니까 1.2몰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는 비기체의 몰수를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왜? 우리가 나에서 2몰이라고 써있지. 2몰. 만에 하나 이 2몰보다 B의 몰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가 한계물질이면 남은 기체는 누구 남을까요? 또 실험가와 똑같이 뭐가 남아? B하고 C가 남을 거야. A가 한계물질이면. 근데 만약에 B가 한계물질이면 어떻게 될까? AC가 남겠지. AC가. 맞지? 그럼 이들의 몰비는 바로 2하고 3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블랭크가 쳐 있는 곳 있지. 그건 보는 거 아니야. 알았냐? 실험 1은 니네는 누가 한계물질이라고 본다? 무조건 A가 한계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기체 종류. 이거 안 준다 니네 실전에는. 알았어? 얘들은 B, C 남았어요 라고 해서 A가 한계물질이라고 이렇게 주지만 실전에는 안 써줘요. 그냥 뭐라고 쓰냐면 가는 뭐 몇 몰 있고 나는 A는 몇 몰 있고 B는 몇 몰 있고 이렇게 몰수만 적어줘. 그때 니들이 알아야 될 건 경우수잖아. 누가 한계인지 잡는 거 둘 중에 하나. 그럼 무조건 수가 작은 거를 한 개로 적어. 일단. 그래서 아니면 돌리면 되니까. 알았지? 가에서 누가 한 개야? 가에서는. 그렇지. 그렇게 놓고 이 문제를 풀어내. 그러면 니네 다가 한번 써봐봐. 이게 가잖아. 다를 한번 써보자. 다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누가 한 개라고? 얘가 한 개잖아. 이때는 뭐라고 그래? N이라고 하자. N. 얘는 N몰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전체 몰수가 2.4니까 2.4 마이너스 N몰이 되는 거야. 이렇게. 누가를 줬을 때 그래 놓고 실제로 A, B, A 이렇게 될 거 아니겠냐? 그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이게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B분의 이렇게 되지 않아? NA.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똑같아야 되니까. 맞잖아. 그러면 2.4 마이너스 N 마이너스 B분의 NA고 얘는 0이잖아. B분의 뭐야? NA니까. 이들을 더하면 뭐가 나올까? 이게 되지? 맞잖아. 이게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 써있잖아. 1.2몰이 돼야 돼. 오, 1짜리가 이게 되네. 1.2. N은 얼마 나와? 8.2. 그래.
결국 저 Xg이 1.2몰이었던 거야. 이게. 여기서는 죽으라고 안 나왔던 얘가 파일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가만 딱 보고 아이씨 못 보겠네 이게 아니라 정보를 주지 않은 값을 최대한 이렇게 나열해봐. 그럼 눈에 띄어. 아, 알겠지? 그러면 제가 1.2몰이라고 잡았으니까 여기 봐봐라. 얘가 1.6몰이 되려면 얘는 몇 몰이라는 얘기냐? 0.4몰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맞지? 그럼 결국은 얘가 0.4몰이고 얘가 1.2몰이니까 얘가 0.3을 모두 반응할 때 얘가 0.3몰이 생기는 거를 꼴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얘가 0.3몰이야. 근데 이때 몰수가 얼마래? 그럼 이거 얼마 나와야 돼? 0.4몰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반응했냐? 0.8몰 반응했네. 맞지? 여기서 빼야 이거 나오잖아. 몇 대 몇 대 몇이냐? 1대 2대 1. 그래서 아 얘들 개수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야. 이거 찾아내면 끝난 거야. 이러면. 자 이제 B는 나는 무엇을 떠먹기. 얘는 10을 써. A 더하기 2B 화살표 10. 그리고 얘는 여전히 1.2몰이야. 한글을 쓸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반응천에 몇 몰이래? 반응천에 2.0몰이래. 얘는 없었잖아.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야? 0.8몰이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그 부인대로 이렇게 반응하겠다라고 묻는 거야. 그럼 결국 누가 얘가 한계 물질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거 반응할 거고 맞지? 그래서 얘가 이거 생기고 그래서 얘가 0.6몰 남고 얘는 0이고 빼면 그래서 반응 후는 얼마가 나와야 돼? 0.8몰. 남은 기체는 A하고 C야. 됐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야.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왜 이쪽이 어려운 줄 알아? 길이 안 보여.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길이 안 보여. 근데 뭐가 믿음이냐면 이 출제자는 이렇게 실험을 3개나 준 이유는 마지막에 있는 다 실험에서 뭔가 힌트를 줄 거다라고 예상하고 들어가야 돼. 내가 가만 딱 읽고 분수 나와. 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 물론 이걸로도 막 해당 해설지 같은 데 설명을 해. 니네 머리가 아파 이렇게 하면 결국 발을 쭉 나열해보니까 둘이 지워지네 이게 나오는 거야. 둘이 지워지잖아. 그치? 여기를 통해서 비로소 알아낸 거야. 이 값을. 다시 말해 비기체 Xg이 몇 몰인지를 알아낸 거지. 맞지? 그리고 나서 가끔 어떤 것도 나오는지 알아. 니은 같은 애들이 나온다. 여기 봐봐라. 이거 편하지 않은데 봐봐. 1.2몰이 Xg이야. 근데 분자량이 얼마냐고 그러면 이거 찾으면 되잖아. 1몰. 그치? 이거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12지. 약분해봐. 5분의 6. 그럼 얼마 곱하면 이거 나와? 6분의 5x야. 맞지? 분수 계산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은 맞고 기억은 틀렸지? 1, 2니까. 지금 나에서 전체 기체 볼수 봐봐. 몇 몰? 0.8몰이고 그 다음에 기체 C는 0.6몰이잖아. 4분의 3이야. 그래서 디귿은 틀린다. 봐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얘들아.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나와. 실험 가를 딱 놔야 했는데 근데 왜 실험을 가, 나, 다까지 줬느냐를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센스야 센스. 알았지? 아, 다 해서 뭔가 정보를 주는구나. 그래서 배운 대로 정석대로 쭉 놓고 풀어봐보면 아 이게 지워지는구나 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거 왜 줬을까? 이거 이용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센스야. 알았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너네가 어렵다고 하는 건 지금 설명 들으면 야이씨 저기까지 어떻게 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이건 수학이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화학이나 이런 과목에서 변별력을 갖추려면 이 친구가 끈기 있게 문제를 파고드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주는 거야. 그럼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 나중에 박스 문제가 있어.
ABC, 그러니까 수열 추리를 맞추는 문제가 있거든. ABC 이 위에 뭐 원소교를 놓고 A는 양성자가 어떻고 B는 중성자가 어떻고 누구는 중성자분은 양성자가 어떻고 쭉 설명을 한단 말이야. 마지막 줄이 힌트가 딱 나와. 항상. 그건 명심해. 동그라미 블랙으로 동그라미 뭐 설명하고 동그라미 뭐 설명하고 동그라미 뭐 설명하고 이 세 번째 줄이 가장 힌트일 경우가 되게 많아. 알았지?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봐. 그러면 답이 나온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질문? 답은 2번이겠죠? 저 53쪽에 18번이 53쪽에 18번이 기억 디귿이 나거든요. 기억 디귿이 나와요? 네, 니은. 그러면 니은이 모르겠다? 아니, 저는 나와요. 니은이 나오는데 같다라고 나와요. 같다고 나온다고? 네. 한번 해볼까? 자, 확인을 해봐. 한 번을 풀어본 친구들은 자기가 어디가 오류가 됐는지 나올 텐데 일단은 말이야. 일단은 얘들이 지금 요소 수용액에 대한 자료라고 했어. 똑같아. 요소야, 요소. 자, 문제상에서 가의 몰농도를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치? 네. 가의 몰농도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X값인데 그죠? 네. X가 얼마냐는 건데 X가 맞죠? 네. 그렇다면 가의 몰농도가 OX 몰농도보다 큰지 작은지 한번 계산해 볼게. 이 온도는 분명히 동일하다고 써줘야 되더라. 이거 문제 풀 때. 왜 몰농도는 온도가 민감하거든? 근데 문제가 약간 허접하네. 온도는 동일하다고 꼭 기억해. 알았지? 자, 가를 한번 보자. 자, 15%야. 요소 수용액이야. 얘가 몰농도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거지. 잘 봐. 이거 풀어내라겠지 내가. 용액 몇 g에? 기준 이거야. 요소 몇 g 있냐? 15. 잘했어. 자, 문제는 이 요소가 몇 몰이냐는 거지. 얘가 식량이 60이야. 2분의 1이야?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게. 이거를 60분의 15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 질량 꼭 그렇게 준다니까?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4분의 5, 2분의 3. 이렇게 나와. 그래서 15가 정수배 몇 분의 1 몇인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얘가 몰농도가 얼마인지 구해보자. 밀도 얼마 줬냐? 1 줬네? 네. 이거보다 쉬울 게 어디 있을까? 밀도를 1 줬어. 그러면 가의 밀도가 1이라면 우리는 몰농도가 여기 몇 밀리터일 때야? 1000ml.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지. 이거 바꾸라고. 몇 그램? 1000g. 1000g. 그럼 얼마 곱하면 돼? 10. 그래, 10 곱하면 돼. 이렇게. 여기 10 곱해봐. 얼마? 이게 몰농도야. 알겠어? 네. 그러면 X가 몇 몰농도인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네. X는 몇 그램 있어? 지금 얘 똑같이 W잖아. 네. 15g 있잖아. 몇 몰? 4분의 1몰. 네. 500에 얼마 있다고? 몰농도는 몇일 때야? 2분의 1인데? 2분의 1 몰농도인데? 네. 그렇다면 X가 2분의 1이니까 가의 몰농도는 2분의 OX보다 크다. 만약에 이 얘기를 말이야. 잘 봐.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봐봐. 수용액이 지금 100g 있고 이쪽은 500ml가 있는데 과연 온도를 안 써준 이유가 뭐 이러거든. 그런 말이 나온다면 응? 이렇게 난장판이거든. 해석질 한번 봐봐. 온도 안 써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온도를 안 써주면 몰라. 야, 이 온도가 다르면 얘는 모르는 거 달라져. 다시 말하면 지금 정확하게 밀도를 주었을 때도 밀도가 줬잖아. 뭐 어떤 몰롱도가 뜰 거 아니야. 그지? 나의 몰롱도는 정확하게 얼마가 떴어? 2분의 1 몰롱도가 떴으니? 근데 가의 밀도가 1 얘보다 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틀렸지.
그죠? 근데 좀 틀렸다고 해서 응. 기억 디귿은 맞으니까 응. 선지에서 고르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종합기억 5번 니은이 맞다고 하길래 생각해봐. 뭘로, 저기 밀도가 크다고. 밀도가 크다고. 이거보다 크다. 음. 아, 그걸로 온도를 살짝 커버시켰네, 지금. 이거인 게 아니고 이거보다 크구나. 아,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야. 이게 1000이면 이렇게 딱 곱해지는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1200이어가. 얼마 곱해야 되냐? 여기다 12를 곱해야 되지? 그럼 12 곱하면 몇 나와? 크게 나온다. 크다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온도를 살짝 지워놓은 거야. 알겠어? 무조건 이런 문제는 근데 낼 때 두 액체의 온도는 동일하다라고 해줘야 돼. 근데 밀도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 값을 살짝 커버 쳐도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함정 문제이고, 그지? 정확하게 1이면 값은 똑같이 나온다니까. 근데 밀도를 예를 들어서 1.2다라고 본다면 저건 1200g이 되어버리거든. 그지? 그러니까 달라지지. 오케이? 또? 몇 번? 야, 55쪽에 뭔가 도전하고 싶은 거 있어? 도전하기 싫어? 풀만한 거 있어요? 응? 풀만한 거? 네. 다 풀만해. 그래요? 근데 니네가 네. 어렵다라고 느끼니까 양적 관계에서 또 질문 없냐? 앞에 자료에서는 그래도 내신 만점 문제에서는 여기 뭐지? 52쪽은 40번이랑 비슷해서 아직 여기 한쪽 안 풀었어요. 실제로 11번이나 12번, 13번 문제,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야. 지금 거기 손쪽 유효수자 막 떨어져 있지? 이런 거 내신에 났네.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 내지. 예를 들어서 13번은 산산칼슘하고 누구하고만 비교해서 나왔어? 무조건 X야, X. X 어떤 기체야? CO2. 그건 CO2인 건 알겠지? 그럼 선생님 밑에 정보에는 CO2가 없는데요? 질량 차이를 잘 봐. 질량의 차이가 발생한 CO2량이야. 그것만 알면 돼. 위에 오픈돼 있잖아. 그지? 위에가 오픈돼 있는 건 이거 거기에 느슨하게 막은 섬 써있지? 실험에, 장치에. 그지? 이 느슨하게 막은 섬이 어떤 역할을 할까? 여러분, 얘 물도 발생하잖아. 그럼 CO2가 발생하면 수증기도 나와. 근데 그 폼이 수증기는 작아. 부착력이 좋아서. 근데 CO2는 그냥 빠져나가. 결국은 질량은 보존되는데 기체가 빠져나간 만큼 질량이 줄어. 그래서 처음 질량 있잖아. 탄산가스 질량이 가 같은 경우는 1g에다가 염산 수용액이 담긴 플라스틱 질량이 132.7이면 얘들 전체 질량은 133.7인 거야. 이해갔니? 거기서 반응 후 133.26을 빼는 거지. 그럼 0.7에서 0.26 뺀 값이라고. 그럼 뭐 나와? 0.44 뜨지? 그치? CO2가 분자량이 44야. 알았니? 그럼 100분의 44라는 건 몇 몰이라는 얘기지? 100분의 1몰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탄산가스미 화학식량이 100이거든. 얘가 100분의 1몰 반응해서 100분의 1몰 나왔구나를 보라 이거야.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사실. 알았니? 1대1이기 때문에. 또 됐어? 네. 니네 풀다가 뭐 좀 중단원 마무리 문제라든가 이쪽에서 좀 질문 있고 그러면 충분히 질문을 하는데 사실 수능 실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어렵지 않아 뒤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선생님 저 이거 한번 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으니까 질문해. 그렇다고 해서 과감하게 여기까지 풀어주는 건 니네한테는 가혹한 머리니까 니네가 풀다가 자기가 정말로 하루에 두세 문제 정도는 내가 풀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풀어보고 이거 한번 풀어주세요 그럼 내가 풀어줄게. 알겠지? 자, 페이지 66쪽으로 가자. 엄청난 산을 넘었잖아 너네가. 그지? 그럼 이제 뭐 나오겠어 뒤에? 평평한 운동장이 나와줘야지.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평평한 운동장이고 하니까 운동장이지. 여기도 거친 요철 5%도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흙을 메꿔서 판판하게 만들어. 분명히 내신에서는 1단원이 어려우면 2단원이 쉽게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수능은 안 그래. 변별력 있게 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단원에서도 킬러가 있어. 참고로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거에도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스스로의 킬러가 하나 존재해.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설명해 줄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수능에는 나오지 않고 내신에만 나와. 알겠지?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 라이트하게. 너무 헤비하게 머리를 읽지 말고 라이트하게 들어. 자, 66쪽은 여기부터는 2단원이죠. 자, 2단원은 물리하고 좀 기본적으로 전반부가 비슷해요. 물리학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물리원을 한번 또 듣겠다. 나중에 들어보려고 마음가짐 가진 애들이 있어. 물리원. 이 자식. 근데 여기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너희들 비문학 있지? 그 지문에도 많이 나와. 비문학 지문에도. 알았어? 양자역학 해갖고 막 그런 것도 나오거든? 제대로 배워놔. 물리를 안 할 거면. 알았지? 자, 원자세계라는 이 단어는 원자 입자에 대한 얘기에서 초반부는 막 이루어져. 물리학하고 막 겹쳐지는 부분, 오버랩 되는 부분인데 이제 바로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화학 본연의 주기성이 나와. 거기가 킬러야. 그런데 전반부도 그냥 물리학하고 겹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화학이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 동위원소. 근데 이게 또 지구과학이라는 겹쳐. 자기 지학에 약간 흥미가 있는 사람 흔들어봐. 없어. 지금은 없지. 나중에 선생님 저 도저히 지학을 해. 이지라라고 지학 선택하지 마라. 니네 때문에 지학 되게 어려진다. 알았냐?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지. 너네 왜 개미들이 돈을 못 따겠냐? 주식시장에서. 화학은 모르니까. 어? 올라가네? 미래를 예측 못하니까. 니네가 수험생이 완전히 누군 줄 알아? 개미군단이야. 수도권 밖에 있는 애들이. 너네도 밖에 안 나. 수도권 밖에. 지금 봐봐. 엄청난 애들이 지학을 막 덤벼들고 있어요. 지학이 제일 많아요. 왜? 뜨거운 맛을 아직 덜 본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이 그런 말이 있죠. 너희도 주식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최저가 바닥을 찍는다고 했죠. 지금 애들이 지학 선택 애들은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내려갑니다. 근데 지하실도 1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또 이지랄 해요. 지역 애들은 2층도 내려갑니다. 3층 내려갔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바꿔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앞에 부분을 좀 보라고요. 작년에 물리 빼고 다 어려웠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물리가 지원을 안 하니까 애들. 알았어? 그러니까 물리를 쉽게 내는 거야. 그럼 내년에도 쉬울까? 올해도 쉬울까? 그렇진 않아. 올해는 물리는 조금 어려워지겠지만 화학이 쉬워질 거야. 그리고 생기가 엄청 어려워질 거고. 왜? 교육과정에서는 무조건 분산시켜야 되거든, 애들. 어디 하나 과목에 막 몰려드는 게 원치 않거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물리화학이 점점 쉬워지면 물리화학이 개념이 쉬워서 자꾸 쉽게 낼까? 아니라니까. 출제자가 아니라니까. 알았어? 너네가 어디 학교를 가든 간에 올해는 1단원에 딴 학교는 되게 어려워서 평균이 38점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만점이 17명 나오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난이도 조절이 실패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냥 필요한 거. 자기 과에. 왜 자꾸 막 고3 애들 중에 제일 불쌍한 게 그거야. 도저히 화학이 어려워서 지하고 쉬울 거 아니야? 쉽게 내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지. 바보야 진짜. 그러니까 먼저 알아. 너네 조삼모사라고 알아. 조삼모사. 딱 그 꼴이야. 다 어렵거든. 합쳐 7이야. 근데 아침에 보통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되게 좋아하고, 그지?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 되게 싫어하고, 그지? 똑같은 거네. 난이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괜히 과목에다가 왔다 갔다 움직이지 마. 다만 선생님이 화학 수업을 해주면서도 니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거 비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과학사니까 알아둬라고 하는 건 들어도 그냥 재밌으니까. 알았지? 우리가 지금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과정을 배운단 말이야. 이 교과적인 그 순서를 본다면 전자의 발견부터 시작해서 양성자, 중성자까지 끝나. 근데 과학사에서 그 조금만 신경 써보면 그게 연도가 뜨잖아. 그지? 연도가 떠서 제일 먼저 전자의 발견 통칭이 뜨니까 걔가 첫 번째 줄 알아요. 아니야.
양성자의 발견이 최초야. 그게 60, 봐봐. 전자의 발견 몇 년도냐? 1897년이지. 넘겨봐봐. 저기 세 번째 양성자의 발견 봐봐. 골트슈타인 아저씨 몇 년이냐? 얘가 먼저지? 그런 거야. 그럼 이제 과학사에 대해서 한번 봐봐. 이건 그냥 참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의 연구는 일단에서 배웠을 거야. 그지? 보이를, 샤르를, 아보가드로까지 왔잖아. 그지? 보이지 않는 기체. 그 다음부터 사람의 욕구는 도구가 발견됨에 따라 그렇다면 그것들, 그 입자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알고 싶은 거지. 점점 과학은 발달했고 도구가 발전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기의 발견과 더불어서 전기가 먼저 발견됐거든, 얘들아. 전기가 발견되면서 전기가 뭐 왜? 전기가 발견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야. 응? 아, 그 전에 불을 지르고 이런데 그에 한계가 있잖아. 불을 지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기는 그 불보다 열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있잖아, 막 연 떼었다가 뭐 번개 맞고 번개는 전기다 이러라고 이게 그 미친 짓을 다 했단 말이야. 사람들 도구가 없으니까. 외과 의사인 사람이 있어. 외과인 사람이 니트엔이라는 사람이 그 진공관에다 놓고 금속에다가 전압을 높여주는 거야. 이 전압이라는 게 에너지라 얘들아. 볼트지, 단위가. 볼트인데 니들이 이제 알고 싶지 않겠지만 줄 파쿨룸이야. 그게.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은 다루는 단위가 달라. 중력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중력장은 킬로그램이 단위잖아. 그리고 뉴턴이 단위고 힘. 근데 전기장은 무조건 쿨룸 단위, 쿨룸 단위. 전하량이니까. 그럼 1쿨룸이 얼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 이게 전압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220V지? 그럼 1쿨룸이 220J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전류 1A 흘러도 다른 외국, 미국 같은 경우 110V잖아. 걔들보다 우리가 에너지를 2배 이상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전력을 쓸 수 있는 거죠. 집안에 에너지가 넘쳐나. 에너지가 넘쳐난다니까. 그래서 잘 합선도 안 되고 안 떨어지고 상당히 좋은 거지. 근데 외국은 왜 그걸 안 쓸까? 돈 많이 들어요. 그 회로를 다 바꾸려고. 우리나라 작잖아. 우리나라 작으니까 막 인터넷도 세계 최고. 작으니까. 안 그렇겠냐? 애들이 적은데 뭐 그지? 돈은 적당히 벌고. 그러면 뭐 민트하게 살고. 안 그래? 그러면 뭐 한 500벌어. 너 혼자 살아. 기가 막히죠. 근데 자식이 50명. 끝난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외국 애들은 이제 그만큼 덩치가 크니까. 문제는 그 전기를 갖고 그 사람이 또 공간 하나 만들고 이러한 도구를 만들어. 유리로.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금속판을 놓고 응급을 가는 거지. 전압을 높여요. 전압을 빡 높였더니 여기서 이쪽으로 플라스틱 쪽으로 선 하나가 찍 하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봤어. 선 하나가 나가는 거야. 이걸 미지의 선이다. 외국 애들은 미지 그런 뭐라고 하냐. X라는 말을 많이 쓰지. 이거 엑스레이라고. 그럼 그때 말하는 엑스레이가 우리 요즘 쓰는 엑스레이가 아니야. 그냥 엑스레이야. 얘는 그냥. 요즘 쓰는 엑스레이는 방사선이 알았냐? 그건 근데 그때는 X선. 미지의 선. 빛이 나오니까 자 여기서부터 사건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내놓잖아? 그러면 뭐 요즘 같으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전 세계로 쫙 퍼지잖아.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때 당시에는 뭐 어느 도시에는 뭐 3년 있다가 가고 어떤 도시에는 100년 있다가 가고 뭐 이런 거야. 가다가 뭐 분실하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도착을 하면 사람들이 신문을 읽게 되고 머리를 읽으면서 발견을 보게 되고 그럼 자기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진짜 그런 거.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 가루작이 많이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뭐 백종원 씨가 어떤 뭐 음식 하나를 놓으면 그 뒤에 댓글 봐봐. 저기에다 오미를 몇 숟가락 넣었더니 맛이 더 풍부해졌어. 이제를 하는 놈들 있잖아. 꼭 보면 뭐 약간 그 도치로 가열했더니 고기가 뭐 고소한 맛이 나고 그냥 안 만든다니까. 꼭 거기다 뭘 한다니까. 과학자들 똑같아요.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질량이 작은 게 수소라는 건 알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안에 약간의 수소를 집어넣는 거야. 이 안에다가. 이 유리관 안에다가 약간의 수소기차만 채워갖고 손을 쐈어. 그럼 무슨 생각을 전제로 한 거냐? 이 센 에너지를 맞으면
얘가 붕괴될 거다. 핵이 붕괴되든 입자가 부서질 거다. 그건 무슨 가정이 있을까? 수소라는 입자가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라는 걸 하는 거지. 그럼 그 전에 이 사람이 지금 최초로 이 생각을 했을까? 아니야. 뭐 전화량도 계산이 됐죠. 그 다음에 하나의 질량도 계산했죠. 진짜 그 당시에는 도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무기를 기름으로 뿌려 기름이 전기장에서 딱 멈추는 그걸 중력과 전기력이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전자 질량까지 계산했는데 지금보다 오차가 5%밖에 안 나요. 별로 다 했어. 밀러라는 거. 그 사람.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을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원자라는 구성 입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자꾸 증거를 내야 되는 거죠.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이론으로 뛰어나도 그건 이론일 뿐인 거야. 그 노벨상은 증거가 있어야 돼. 항상 노벨상은. 그 69년도에 이론 냈는데 노벨상 못 받다가 2015년도인가 죽기 직전에 과학자 노벨상 받았잖아. 그때 증명이 되고. 그런 거 증명이 안 되면 노벨상 안 줘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증명을 하려고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했지. 그래서 그런 작은 입자가 있는 걸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약간 질량이 제일 작은 놈이죠. 넣고 얘를 썼단 말이에요. C 윤택이라는 사람의 X선을 썼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가는 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게 이게. 무슨 극으로 끌려가고 있냐? 음극. 그럼 얘는 무슨 전화를 줬어? 그렇지. 플러스 전화를 띈 입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현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고 양성자가 하나야. 현 수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엑스레이를 맞고 누가 분리된 거냐? 양성자, 전자가 분리된 거라고 봅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양성자 하나의 핵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서 막 머물고 있었는데 이 엑스레이가 가면서 전자한테 에너지를 준 거지. 그럼 전자가 어떻게 해? 도망가겠지. 에너지를 받으면 도망가거든. 왜? 핵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하는 게 전자야. 도망가려면 얘가 뭐가 되냐? 이온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른 원자들은, 수소 아닌 다른 원자들은 중성자도 있고 해갖고 무거워서 움직임이 둔한데 이 수소는 양성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걔가 움직인 거야. 지금의 해석으로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걔는 몰랐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 골드슈타인이 양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라고 정의를 해요. 원자 내부에는 양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 다음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럼 양전할 땐 입자가 있어? 그럼 뭘 생각하겠냐? 음전할 땐 입자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 전기가 발달했다고 그랬지. 그때부터 사람은 공존이란 말에 과학의 모든 이론이 모이게 돼. 공존.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성이 다르잖아. 김씨, 박씨 이런 거 말고 알았냐? 남성, 여성 있잖아. 피메일 이런 말로 쓰잖아? 근데 성호르몬은 모두 분비된단 말이야. 뭐 우리가 뭐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이나 이런 게 모두 분비돼.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남성이고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여성인 거야. 같이 있다는 거지. 이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격차가 트는 거야. 그래서 제3의 성인 아줌마가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야. 약간 성이 이제 다른 여성인데 남성 비슷한. 아빠가 자꾸 막 나이 들어가면서 막 5살이 있고 엄마가 있고. 이게 이제 호르몬의 격차가 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도 남자는 죽기 직전까지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요. 그 비율이 줄어서 그런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과학도 공존한다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입자는 양전하를 띈다 그러면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양전하를 띠는 입자보다 적어서 그렇게 전하를 띈다고 생각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양만 있다 이게 아니었거든. 조금 고심을 해보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지. 네 친구 있지. 베프. 아, 너무 좋지. 걔 정말 좋아. 걔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얘네들 의심해 볼 만해. 진짜 베프는 얘는 이건 좋은데 이게 나빠 이걸 알고 있어. 진짜 베프는. 근데 그렇게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많아서 친구. 이런 애들이 진짜 이성적인 거거든. 과학이 그런 거야, 과학이. 좋은 것만 있는 거지. 나쁜 건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안 돼서 막 고구마를 찌고 있는 모습도 귀여워, 막. 휴지 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래, 그냥, 괜히. 근데 나중에 싫으면 어떠냐? 다 먹는 거 봐도 승질나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존을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지. 자,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한 번에 변형을 겪거든. 뉴턴이 있지. 뉴턴의 사후야. 뉴턴이 죽고 난 후에 어떤 거에 물리학자들은 싸움이 붙었는 줄 알아?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 두 개의 싸움이 붙어. 그 전까지 뉴턴이 빛은 입자라고 딱 규정을 해놨어. 뉴턴이 무지개를 발견한 사람이야. 프리즘을 통과시켰어. 분광이라고 하거든. 봐라! 꺾이잖아. 야, 이런 프리즘이라는 렌즈.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게 프리즘이죠. 맞죠? 빛이 무조건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알았어요? 쏘면, 어디로 꺾인다? 아래, 위. 어디로 꺾인다? 아래로 꺾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볼롱렌즈는 어디가 둥그래요? 두꺼워요. 가운데가 두껍죠? 그래서 가운데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오목렌즈는 어때요? 밖에가 두껍죠? 그래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알았냐? 이거 굴절을 이제 그때 뉴턴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굴절은 있었지만 백색광인 햇빛이 여러 가지 단색광들의 혼합체라는 건 처음 하는 거죠, 과학자들도. 그래서 입자야! 그랬더니, 되게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 못했다가, 곳곳에서 파동의 어떤 뭐 성향이 나타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톰슨은 두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때 톰슨은 아빠 톰슨이에요. 1910년대 이후에는요, 아들 톰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톰슨을 보면, 이 사람 1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2대 거쳐서 과학자예요. 유명한 사람들. 이 톰슨이, 아빠 톰슨이 뉴턴 빠돌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 너가 저기, 네 스승을 모시는데, 스승이 죽었어. 스승 있을 때 폭적 보던 애들이, 스승이 죽으니까, 빛은 파동이라고 얘기 안 해. 빛은 파랗다는 거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막 자꾸 앵기는 거지. 얘가 실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실험을 조안을 하는데, 여러분, 톰슨의 사람은요, 진공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진공.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파동이 접근을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돼요. 매질이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가 소리가 들리는 건 여러분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 매질이라는 공기 입자가 있어서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 매질이 가까운 이런 고체면 소리는 더 빨리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책상에서. 근데 여기서 자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깨야 얘가 놀라서 깹니다.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 엎드려 자고 있는 애 그걸 딱 치면 바로 일어나 종 날아와요. 아무 이유 없어요. 놀랬다 이거죠. 소리가 그렇게 셉니다. 고체음에서는. 그러면 매질이 없으면요. 파동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주 진공 상태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됩니다. 진공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윈티겐이 한 실험을. 전압을 높여놓은 거죠. 전압을 높여요. 그랬더니 빛이 만약에 파동이면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야죠. 근데 빛이 가는 거야. 야, 이렇게 하는 거죠. 봐라. 빛은 입자다. 입자를 스스로 갈 수 있으니까. 입자다. 웃긴 건 입자의 성질이 증명이 막 됩니다. 근데 파동도 굉장히 많은 실험으로 증명이 돼요. 16살짜리 어리죠? 이름도 0이야. 너무 어려서. 그 0이라는 애가 막 빛의 간섭을 그 어린애가 간섭 실험, 파동에서 간섭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자동차 보면 어떤 차는 막 소리가 하나 안 나서 조용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소음제를 써서 그래요. 소리를 먹는 거지. 반대파로 써갖고 소리를,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 제트기 같은 경우 거기에도 반대 파동으로서 소리를 죽이는 거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나긴 나는데 반대파를 서 상쇄시켜버리는 거라고. 그런 게 파동의 간섭 효과거든. 너네 간섭 효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합창단 이렇게 노래할 때 막 뭐 이런 거 소리가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멋지잖아. 그게 간섭의 간섭.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발견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봐야 될 건 이런 실험을 왜 했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 뭘 발견했느냐죠.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제 쭉 설명하는 실험은 뭐가 중요하냐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나왔으면 이걸 통해서 뭘 알았다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 그것만 나와요. 알았죠? 결론을 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았니? 이 사람도 사실은 자기 스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거야. 자기 신념을. 빛은 입자야.
야, 그렇다고 이게 진공은 띵소, 야, 끝났다, 이렇게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띵 나가? 그렇다면 돼요. 이놈이 무슨 전화 띄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전기장에다 통과시켜. 자기장에도 통과시켜. 알았어요? 그리고 바람개비도 나고 얘가 움직이는지 보고. 왜 질량이 있는 거니까. 이런 실험들을 한 거죠. 얘가. 그럼 그 실험의 결과는 외우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이 입자를 얘는 이런 성질을 지녔다라고 추론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원자의 세계에서 첫 번째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은, 잘 보세요. 연도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들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이 떴으면 뭐가 필요하다? 추론. 알았지? 자, 먼저 전자 발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톰슨이란 1세대 아빠 톰슨이에요.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1897년도, 뭐 연도는 커다랗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연도에 이 실험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실험을 실제로 4개를 합니다. 여기 몇 개 떴어요? 3개 떴죠? 근데 이건 알아두세요.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도 전기장의 움직임을 갖는 애들은 자기장의 움직임도 갖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과학을 배우다 보면 모른나세의 법칙 배운 거 기억나요? 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은 이렇게 돌고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앙페리의 법칙. 통합과 안 배웠죠. 그지죠. 바로 어차피 해야 돼, 물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알 것만 하는 거죠. 이건 그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의 저기 전기장 대장이 거의 시조 어른이신데 그분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분 와이프가 발견했어요. 그 웨르스테드라는 사람 물리학교를 다 그렇죠. 지하실에 수학과학 보면 시험을 하잖아.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와이프가 계속 잘 쉰 타임에 딱 밥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항상 커피하고 간식 갖고 들어오고. 처음에는 이 사람 참 센스 있네 이러고 말았죠. 근데 매일매일 거듭한 자기가 정말 딱 쉴 때만 다 들어오는 거야. 지하실에 완전히 이렇게 된 거야. 똑똑 떠들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와이프한테. 아니 당신 내가 쉬는 거 어떻게 알았냐. 창문도 없고 그런데 자기 그 주방에 보면 나이프하고 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철로 된 거. 얘가 자기 남편이 실험할 때 되면 한쪽으로 쏠려야 돼 이렇게. 얘가 그러다가 원인세 딱 실험 안 하는 거 하고 들어온 거야. 밥 들고. 그때 안 거예요.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이 흐른다는 걸.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데서 발견이 된 거죠. 여기에는 자기장에서도 휘어진다는 실험이 배제된 거예요. 알았어요? 전기장에서 휘어지면 자기장도 휘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도 만약에 자기장 실험이 뜩 나왔다면 이거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런 거죠. 이 손바닥이 뭐예요? 힘. 그렇죠. 따뜻히 때리잖아요. 그죠? 뭐요? 힘. 그 다음 손가락 여러 개가 자기장 방향이에요. 요거를 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F. 이거 자기장 B라고 하거든요. B, I. 뭡니까? F, B, I. B 연방수. 그죠? F, B, I.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걸로 방향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 서로 몇 도다? 90도라는 걸 과학자들이 알죠. 휘어집니다. 자기장에서 휘어지면 전기장도 휘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험을 세 개를 하는데 이 사람의 실험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림만 보세요, 여러분. 그림만. 자, 여기는 이렇게 금속판을 넣어요. 왜 금속판을 넣느냐? 최초 그때 당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기서 금속판에는 자유전자가 있고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죠. 대신 전압을 걸었더니 번쩍번쩍 빛을 내는 애가 금속인 건 아는 거예요. 뭐 렌트겐부터 시작해서 골드슈타인부터 다 그건 아는 거죠. 금속판에다가 전압을 걸었더니 빛이 나가는구나. 그럼 그것만 있었을까요? 종이에다 전압을 이런 놈들도 있었을까? 분명 엄청난 놈들이. 안 되네. 그러고 이제 금속을 썼겠죠.
금속판을 놓고 여기다가 전압을 걸 때 여기는 음극이었던 거야. 그럼 얘가 가겠죠. 찡하고 가겠죠. 이렇게. 음극선이 나와요. 음극에서 나온 데는 음극선, 캐소드레이라는 말 써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극을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럼 얘가 그냥 정상적이면 그냥 가겠죠. 쭉 이렇게. 근데 이쪽에 뭐를 걸어주느냐? 전기량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량 걸어줬더니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더니, 이렇게. 결론! 여기가 결론. 무슨 극으로 휜다? 플러스 극으로 휜다. 우리가 외워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거. 추론! 얘는 무슨 전화를 떴다? 음전화를, 이 음극선은 음전화를 띄는 거예요. 그냥 그거만 보면 돼요. 이해 갔어요? 다음. 두 번째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은 실험을 하거든요. 똑같은 실험하고 음극에다 전압을 걸어주면 이렇게 양극을 통과시키거든요. 양극 고리를. 근데 여기다가 물체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물체를. 그때 뭐 철 십자가를 놨대요. 그랬더니 빛이 갑니다. 갔더니 뒤에 뭐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여러분 이거 봐봐요. 선생님 손에 그림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봤어요? 보여? 찐의 몇 호? 였죠? 요 광원을 하나만큼 놓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밝은 광원을 쓰잖아요? 그럼 찐해요. 왜 이렇게 옅을까요? 간섭돼서 간섭. 광원이 여러 개 있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다. 결론이 그림자가 생기려면요. 추론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이 빛의 중요한 특징이거든. 직진성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죠. 여기에 그늘이 있고. 알겠죠? 자, 세 번째 거. 이거 실험이 좀 웃긴데 이제 물리학자다 온 실험이에요. 음극이고 역시 양극 고리를 통과시켰고 여기다 뭘 넣느냐? 이런 거 넣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바람개비. 걔가 딱 썼는데 얘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는요 무엇을 갖고 있냐면 관성이라는 거 들어봤어? 영인아, 네? 왼쪽 팔 들고 섰다. 계속 들고. 짜증나죠, 그러면. 난 평소에 내리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계속 올 때마다 왼쪽 팔 들어. 그래. 그럼 너가, 아, 전 안 할래요. 왜? 전 원래 바닥을 붙이고 이게 관성이야. 원래 자기의 성질이 있어. 너 방 청소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그게 원래 네 성질이에요. 근데 엄마가 자꾸 청소하래. 공부해야 하나요? 하죠. 근데 하지 말래요, 엄마. 왜 자꾸 공부해? 막 내일 시험인데 막. 그럼 화가 나죠. 여기 좋아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룰이 룰 할 줄 알아요? 룰. 네. 아,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요? 니들 게임 오면 뭐 있나요? 자네 게임 하는 거 뭐 있어요? 하지 않고. 보는 건 아니요, 그냥 친구들이. 하는 거 있어요? 네. 만약에 그게 국영수처럼 하나 과목을 들어가 있는 거야. 롤이.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영수 과외 받듯이 롤도 과외를 받아야 되는 거야. 오늘 막 그래서 야, 여기 자체 그렇게 하지 마! 뭐, 나도 자꾸 좀 몰라요. 뭐 해야지! 뭐 이러면서 막 중문 지키고 니들 너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밤새서 해야 되는 거야. 레벨이 높으면 수행평가점을 높이 받아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할까요? 딱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영어 책을 읽고 있거나 국어 책을 읽고 있어요. 야, 그거 빨리 안 넣고 마우스 안 잡고
이럴 수밖에 없죠. 그 마우스에서 잡다가 풀면 때리. 그리고 엄마들이 최신 버전의 컴퓨터 하드웨어 모니터링 걸 다 사줄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막 하면서 밤새서 막 지금의 이제 그 페인들 있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거만 하는 놈들 내일 시험인데 막 보면 접속해 있고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근데 교육받는 거죠. 걔가 열심히 공부하는 애처럼 되고 막 책 읽고 영어책 읽고 막 이런 애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반대의 버전이 나오는 거지. 관성이라는 건 자신이 본연의 성질을 지키는 거죠. 정정한 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동인이 나 들고 저까지 옮겨놔. 이거 이 분필 들고 저까지 옮겨놔. 뭐 할래 너? 분필 어떻게 이 질량이 짧으니까 누운 데 놓으니까 나는 나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질량이 크면 어떻게? 관성력이 큰 거야. 그럼 움직이는 물체 똑같아. 장난감한테 삥 하고 조카가 갖고 노는 게 나한테 와. 그럼 어떻게 탁 세우든지 바로 똥 차지. 근데 아빠가 몰던 커다란 덤프 트럭이 삥 오면 바로 탁 차면 밀리지 뒤지지. 결국 뭐냐면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운동을 한다면 운동량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통과 시간에 너네 배우거든. 통합과학 시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운동량이 있는 애는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 하도 못해 니네 모기가 움직이지 여름에. 여기 귓가에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끼는 거지. 우리한테는 반사라는 작용이 있어. 오잖아? 순간적으로 붉은 반사라고 해. 자기 몸에 제일 중요한 걸 가리는 거야. 나 같은 경우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 니들은 비우는 거죠? 아니요. 니들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팔, 뭐 이런 거죠. 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안 가릴 거 아니에요. 거의 안 쓰니까. 저 얼굴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중요한 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뭐 자기가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심장 한 방에 죽잖아요. 다 몸을 이렇게 움츠리거든요. 어떤 놈도 뭐 날라고 그러는데 이런 놈은 없어요. 그러면 피가 크니까 다 이렇게 움츠립니다. 손도 땡기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몸이 그게 붉은 반사인데 결국은 외부 자극에서 몸이 움직인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우리는 충격력을 느껴요. 바람도 막 가다 보면 바람이 온다는 걸 느끼죠. 고속도로에서 얼굴 한번 내놔봤어요? 그죠? 저 군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덤프 트럭을 갖고 농활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농번기 때 군인들이 막 도와줘요. 근데 이제 장난으로 고참들이 원래 이렇게 삽하고 이렇게 공행하고 이렇게 타고 두둥만자 차 타고 이제 트럭 타고 가거든요. 근데 가다가 가끔 군인들은 고속도로를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톨게이트가 아니라 우동기로 군사용 트럭이 있어요. 근데 그거 봐요, 얘 봐요. 저 깜짝 놀랐는데. 근데 고참이 저한테 이제 똘병이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훈련 나가면 총을 이렇게 두 명이 덤프트럭에 가면 사주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덤프트럭 위에 가서 앞에 운전자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포로가 씌웠는데 그걸 들고 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바람이 막 오더라도. 그래 앞에서 적이 나타나면 쏘니까 삽을 들고 그걸 이렇게 하고 있으래요. 근데 고속도로를 들어간 거야. 그럼 속도가 최소 100 이상 쏠 거 아니냐. 그럼 갔어. 얼굴을 맞으면서 못 느꼈거든. 근데 도착을 했어. 와, 한 시간 동안 얼굴이 앞에 죽는 줄 알았어. 바람을 맞으니까 되게 아프더라고, 그게. 뭐야? 충격력을 받은 거지. 그럼 결론이 뭐냐?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는 어떤 물체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귀신 있지. 귀신이 물리적으로 우리한테 해코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걔들 말 그대로 영어 고스트야. 그래서 질량이 없어. 그 니네들 영화 보면 막 귀신이 사람 막 들어 던지고 뭐 어쩌고 그지? 보니까 그러더만. 그지? 근데 의외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로는 할 수 있죠. 그러면 놀라고 그지?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어떤 걸 할 수 없는 거야. 왜? 물리학 법칙이 어긋나는 거야. 질량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개비를 돌렸다? 얘는 그러면 봐. 결론은 이거잖아. 바람개비가 돌더라. 뭐를 갖고 있다? 질량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된 거야.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실험은 비친 입자단을 실험하려고 했지만, 물리학적으로 이 사람은 전하를 띄고 있고, 직진하며 질량을 갖는 애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전자다. 이 실험하고 얘, 이 실험하고 얘. 이렇게 실험을 매치시키면 끝나요. 됐어요? 그럼 이 사람도 왜 이런 실험을 했을까요? 그냥 무에서 유를 참교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누가 발견했어요? 곤투슈타인이 있다고 했죠?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가 있어? 그럼 음전하를 띄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노리고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뭐뭐 알았어요? 원자라는 내부에는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도 있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도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입자가 전하를 띈다는 건 누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거 알았냐면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럼 왜 양전을 띈 입자는 안 움직이지? 양전을 띈 입자는 왜 안 움직일까? 혹시 이런 거죠. 혹시 이 양성자라는 게 전자보다 질량이 크니까 태양처럼 가운데 딱 있고 전자가 주위를 도는 거 아닐까? 라는 상상을 한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양성자 질량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걔가 있다 없다를 사진을 찍어서 놓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바로 퀴리분이 뭐 발견해요? 방사선을 발견하죠. 방사선이 한참 뜰 때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실험을 바로 이용한 다음에 있어요. 그게 러더퍼드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실험이 누구냐면 원자 핵의 발견이야. 이제부터 과학자들은 뭘 생각한 거야? 양전하를 뜬 입자도 있어, 음전하를 뜬 입자도 있어. 그렇다면 원자 내부의 구조는 어떨까? 구조를 보고 싶은 거야. 이때부터 고전역학이 이제 낱낱이 거짓말 한계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깨달아지거든? 아, 좀 이제 느껴야 돼. 니들이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보이지? 이런 게 물질이야, 알았지? 물질이 아닌 세계에서 우리가 봤던 도전역학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아, 너무 좀 어려운 말을 확대하기 때문에. 근데 관심이 있어야 돼, 관심. 알아서 돈을 주고, 알아서 관심! 원자 핵의 발견은 러더포더라는 보어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천민 출신이야. 실험에 대한 감각이 남달라. 이 사람은 실험을 한 20개, 30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람이야. 랩실에다 자기 조교를 넣어놓고. 마찬가지야. 이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의 발견이거든. 여러분 가우스라는 사람 알아? 가우스? 들어가서 이 사람 제자야. 조교로 있었다고. 가우스하고 조교 또 하나한테 시킨 거야. 그때 당시에 니들이 이걸 알려면 얘를 좀 알아야 되거든. 이 방사선은 3개가 있어. 이렇게. 알겠어? 그 중에 알파는 이걸 떼고 얘는 이걸 떼고 얘는 아무것도 안 뗐어. 감마선이 가장 비전거리가 길어. 모든 물질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야. 근데 이걸 좀 착각하지만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최고 길어 얘가 30cm, 얘가 20cm, 얘가 19cm야. 그러니까 방사선이 나는 물질이 19cm 근처만 안 가면 우리는 방사선 노출이 안 되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하겠지. 원폭은 그럼 뭐예요? 원자 폭탄은. 그러니까 여기에 3cm 칼이 있고 2cm 칼이 있고 10cm, 15cm 칼이 있는데 근처 안 가면 안 다치잖아. 이 빛의 속도로 날라오는 게 원자 폭탄이야. 알았어? 번쩍 끝났네 이거 해고 큰 거 칼이. 알았어? 그럼 니네 몸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 중에 분열 이상이 생기면 암 걸리고 막 이러는 거. 알겠지? 일단 얘를 선택을 한다. 러더포드가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태양계처럼 태양이 중심에 있고 8개의 행성이 돈다라고 생각했다면 분명 중심에는 질량이 매우 큰 양성자라는 입자를 갖는 그 입자가 있을 거다. 양전할 때 입자가 중간에 몰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상상을. 그래서 이런 방사선을 쏘게 되면 방사선이 다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핵이 있는 부위에
얘가 도착을 한다면 우연히 얘가 튀거나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단 그 가장 얇은 금속 박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금속 박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 그 껌종이 알지? 껌종이 껌 씹었지? 그거 이렇게 알루미늄 박을 이렇게 떼는 거지 않냐, 종이랑? 초딩들 보면 그 알루미늄 여기다 붙이고 도망가잖아, 책상에다가. 그 정도로 얇은 거예요. 그 본 보이는 거, 저쪽이. 금으로 만들어, 금. 금이 가장 전성이 뛰어나거든, 이렇게 피는 거. 그래서 1m, 2m 정도 커튼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방사선 총을 쏘는 거야. 칼을 쏘는 거라고, 화살처럼. 찡찡찡 쏴. 그럼 저쪽 건너편에 건출기를 넣어. 그럼 거기 잡히겠지? 그 일주일 내내 시킨 거야. 근데 그 걔들, 조교들도 알잖아. 그래도 좀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다 통과할 거라는 걸 알거든. 아, 이걸 왜 시키지? 그게 아니지, 이제. 교수님을 존경하면. 그래, 뭔가 있으면 시키겠지. 우리 열심히 했어. 이 자료를 갖고 왔어. 대부분 통과했다고 얘기했어, 이 사람. 대부분. 완벽하게 다 통과했다는 말을 못 쓰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 놓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러더포드는 이 실험만 기다렸다. 그래, 결과 어떻게 했어? 이게 아니거든. 딴 것도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번엔 검출기를 갖다가 네 옆에 놓고 측정해, 이런 거. 무슨 말이냐? 튀어나오는 거 잡으라는 얘기야.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툭거리면서 놓은 거지. 그러다 3, 4일 지났는데, 띵! 하고 하나 잡히는 거야. 컵으로 들어갔나? 그것이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나? 실수했나? 그리고 처음엔 넘어갔다는 거야. 근데 3, 4일 있다 또 띵! 하고 잡히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래서 열심히 했대. 거기에, 저를 이제 보면 열심히 실험을 했다는 거. 그랬더니 잡히는 게 종종 나오더라는 거. 그 결과를 가져갔더니 러더포드는 예상했다는 듯이, 알았어. 하고 끝난 거야.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했냐면, 이 알파선이 양전하를 떴기 때문에, 이 양전하와 양성자가, 그러니까 양전할 때 입자가 충돌을 하면 반발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질량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 헬륨, 여기 이제 알파선이 누구를 쏜 거냐면 얘를 쏜 거거든요. 2번 헬륨 4자, 얘가 알파선의 질량이 4 정도 된단 말이야. 질량수가 4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베타선은 전자거든요. 전자. 베타선은. 근데 전자 질량은요, 9.019 곱하기 9.0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g이에요. 양성자 하나보다 1836분의 1로 작아. 그러니까 질량수에 포함도 안 시키는 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는 물론 진공 상태에서 달리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진공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터져버리지. 바람이 없는 날이면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또 빨리 달릴 수 있거니? 그 기록에 따라 다른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전자는 그냥 헬륨이 알파선이 지나가는 거에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실험을 한 가우스나 그 조교들도 그냥 종이에다 대파 써보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뻥뻥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했거든. 그 튀어나왔잖아. 튀어나온 게 있잖아. 그럼 종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 이 대포 포탄보다 더 질량이 큰 놈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이 사람이 핵이라고 부른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실험 장치를 보면 이런 장치야. 여기에 이렇게 방사선총이 있어. 야, 이때 이것도 생각해라. 이때 당시에는 방사선이 우리 몸에 했다는 거 몰랐어. 그러니까 저기다 두고 쏘면 여기서 검출기 넣지. 얘 맞았을 텐데. 그런 실험을 꺼리낌 없이 했어. 그때 어떤 풍문도 돌았냐면, 이 방사능을 갖는 물질이 이제 물질이 특히 여기서 다 시작하거든, 주위에. 그 전에는 뜨거운 열을 내는 돌멩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어떤 마을은 이 방사능이 갖다는 손이 데일 정도로 화상을 입을 정도로 엄청난 열을 내요. 지금 말하면 이게 뭐냐? 방사선이야. 노출된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힘이 내린 돌멩이 뭐래갖고 그걸 가루를 내서 물에 타먹으면 장수한다는 그런 거짓말이 돌아서, 그때 당시에 죽은 귀족들, 돈 많은 귀족들 몸 해보면 정상인보다 2만 배 높은 방사선 튀어나온대요. 타먹어. 물타고. 그런 미신을 믿을 정도 없으니까 그다음 방사선이 해결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 이때 당시엔 그렇게 실험을 했다고. 방사선 총을 쏴. 여기다가 금박을 놔. 이렇게 금박.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놓은 거예요. 형광 스크린.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놓은 거야. 금박 요즘도 그래. 그러면 대부분 알파선이 어떻게 될까? 찡 쏘면
이렇게 맞는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이. 그런데 극히 일부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극히 일부.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볼게. 얘를 피면, 얘를 이렇게 피잖아? 그럼 여기에 대부분이 튀긴다는 거야, 방산이 이렇게. 근데 가끔,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가끔. 휘어지거나 튀어나오게. 첫 번째. 알파선은 금속박을 대부분 통과한다. 뭐야? 실험의 결과라니까? 근데 내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추론이잖아. 어떤 추론을 얻어내냐는 거지.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라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추론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두 번째, 극히 일부의 알파선이 휘어지거나 튀어나왔다. 결론이잖아. 원자 내부에는 극히 일부니까 부피가 매우 작고 P 질량이 매우 큰, 그때 당시에는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입자가 뭐냐고. 핵이라고 해. 입자야. 두주. 알았어? 니들은 거기 그림처럼 중간 그림 있잖아. 금속 원자 이렇게 잔뜩 그려놓고 옆에서 선을 쭉쭉쭉 그어놓은 거 있지? 그렇게도 나와, 시험에.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대부분 통과했어. 극히 일부가 휘어지거나 튀어나왔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양전할 핀 입자를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여, 프로톤이에요. 그래서 조널지에 이 너희들 일반학 같은 데 보면 해석에 따라서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양성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골드슈타인이야. 양전할 핀 입자를 발견한 거니까, 그지? 근데 양성자를 최초로 이름을 붙인 사람이 얘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은 골드슈타인이 맞아. 근데 그걸 양성자라고 얘기한 사람은 러더퍼드야. 여기까지 했지? 그럼 러더퍼드가 이걸로 끝났을까? 아니야. 러더퍼드는 죽을 때까지 이쪽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과연 전자가 어떤 규칙성을 핵추를 도는지 알고 싶었던 거야. 성공 못했어. 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학적인 지식이 없었거든. 러더퍼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실험과학자라고. 이거를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걸 수치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한 사람이 보어라는 사람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그런 과학사를 봐야 돼. 이 사람이 이걸로 끝났겠어? 그래, 핵주에 전자가 돈다면 어떤 규칙성으로 올까? 그리고 왜 전자는 핵이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의문. 그래서 충분히 핵으로부터 전자는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가 핵이라고 한다면 논산 쪽? 논산까지 좀 과하지만 그 정도의 전자가 최초로 존재하는 거리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 문제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원자 내부가 빈 공간이야? 이런 물질도 다 원자로 구성된 빈 공간인데 왜 우리는 이걸 통과 못하지? 그런 의문을 갖겠지. 그때 여러분들 지식이 필요한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중력장이라는 것은 뉴턴이나 질량이 성립하는 것이고, 전기장은 전하가 성립하는 것이지. 잘 들어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전기장이 있는 거야. 이 새로운 전기장에 새로운 우리 몸의 전기장이 충돌을 하면 부딪혀. 옷들을 막 그 공간에. 그러니까 공간은 비었는데 거기를 통과를 못한다는 거야. 전기장과 전기장은 충돌을 해서. 이런 게 뭐냐? 그래서 니들 차원이라는 말 많이 쓰지. 차원. 그잖아. 요즘에 저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막 스파이더맨도 어느 차원에서 스파이더맨 또 이쪽 차원 스파이더맨 이런 거 있잖아. 차원이 다르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공존한다는 거.
그런 차원적인 것이 여기서 출발하거든. 알았어? 그래서 물질과 물질은 서로 다른 전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못해요. 빈 공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알겠냐? 일단 여기까지.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 그럼 이 다음에는 무슨 의문이 나왔겠냐? 그냥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이렇다면 수소를 제외한 금속 같은 경우 얘가 금박이거든. 골드야 골드. 원자 번호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치? 이 러더포드 제자가 현재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를 발견하게 돼. 이 러더포드의 제자가 그 사람이 모듈리야. X선을 써가지고 물질파를 가지고 증명을 하거든. 정수대라는 걸 가지고. 그러면 양성자는 한두 개로 이루어진 놈이 아니라는 거잖아.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잖아. 그럼 걔들이 뭉쳐있을 거 아니야, 핵에. 근데 양성자는 양전하니까 얼마나 서로 반발이 심하겠어. 그러면 이런 양성자를 뭉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의 연구에 거듭해서 또 이거야. 아까 크룩스관 있잖아. 크룩스라는 사람이 저기 레이드 엑스레이 그거 발견했댔잖아. 그 안에 놓고 빡빡 힘을 가해. 그게 페이지 어디에 있어? 바로 68쪽에 있어. 그 중성자의 발견 써있지? 여러분 베릴륨이 원래 금속이거든? 근데 핵이 너무 단단해서 금속과 같은 금속성을 잘 띄지 않아. 알았니? 그 베릴륨을 집어넣고 엄청난 전압을, 그러니까 알파입자를 사실 전압을 아무리 가야 얘들은 안 깨져. 그러니까 뭘 쏜 거야? 방사선을 쏜 거야. 빵 쏜 거지. 쐈더니 충돌을 일으켜서 핵 분열이 일어나서 핵 분열. 알았냐? 핵 분열이 일어나서 거기서 음극적으로 휘어지는 놈은 뭐고? 양전할기인 양성자고. 양극적으로 휘어지는 건 전자잖아. 근데 아무런 전기장 영향을 안 받고 가는 놈이 있더라는 거야. 그게 중성자야. 최대익은 중성자를 발견하는 사람이야. 이게 끝이야. 알았니? 됐지? 그런데 이런 것만 알아두자. 골트슈타인이나 아니면 톰슨까지는 전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실험이었어. 가능한 실험. 알았니? 특히 골트슈타인은 수소라는 매우 질량이 제일 작은 기체 입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양성자의 이동을 본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는 원자 번호가 2 이상인 애들은 양성자가 많잖아. 웬만한 에너지 갖고 온 얘를 발견을 못해요. 뭐의 발견이 이걸 도왔다? 방사선이에요. 알겠지? 방사선에 나와서 굉장한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입 정도 되면은 핵 분열을 한 거고, 이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빛이 가는 에너지가 얼마인가 굉장히 궁금했다고. 그걸 풀어낸 사람이 1900년 초기에 아인슈타인입니다. E는 mc제곱. 그걸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야 이러면 핵 붕괴를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한 것을 무기로 만들려고 한 사람이 히틀러였고, 그래서 핵폭탄이 그때 시작돼요.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 몇 명이 야 이러면 전세가 망한다. 지금 이 전쟁 광인 히틀러가 이거 취하면서 그걸 싹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 미국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니폰스 걔들이 동무리가 돼갖고 빵빵 두바이 끝난 거였잖아요. 알겠죠? 지금 뭐 저쪽에 또 러시아 쪽에 그죠? 쏜다 안 쏜다. 우리 정은이 형 쏜다 안 쏜다. 내가 한턱 쏠게 뭐 이런 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실험에서는 누가 중요하죠? 톰슨 실험, 러더포드 실험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럼 결론이 중요하냐? 아니야. 실험만 보라고. 알았지?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그 결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너희들이 풀어봐. 괜찮아. 이제부터 70쪽부터는 속도야, 속도. 자, 여기는 누구든 안 틀려, 얘들아. 자, 안 틀리는 걸 틀린다는 건 인간이 아닌 거고, 알았냐? 우리는 좀 더 초월한 인간이 되려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원그래프를 내가 계속 보여줄 거다. 그리고 그 원그래프를 보면 출제자들이 아무리 장난을 치고 막 바꿔도 이 뜻이구나라는 건 금방 캐치해. 여긴 30초 것이야. 알겠냐? 잘 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이미 발견을 했단 말이야. 이건 일반적인 그냥 계산일 수 있고, 내신에는 이런 게 응용이 돼서 나오니까
잘 지켜봐. 계산을 어떻게 할 건가? 먼저 너희들은 그냥 원자 내부는 이렇고 뭐 핵이 중심에 모여있고 전자는 주위에서 돌고 이런 건 배웠잖아.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내용 있지. 원자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성미터인데 원자 핵의 지름은 그거 얼마야? 10만 분의 1을 쓴단 말이야. 10만 분의 1.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그냥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 저쪽에. 그지? 월드컵 경기장에 센터포드 있지. 거기 모래알이 있을 거다. 그지? 그 모래알을 망치로 뽀개. 그럼 뭐가 되냐? 가루가 되지. 그럼 가루 입자가 핵의 크기고 월드컵 경기장의 원자 크기야. 알았냐? 그럼 월드컵 경기장을 지구만한 크기로 확대하잖아. 그럼 그 가루의 핵은 얼마나 크기일 거니까? 탁구공과 지구. 이게 원자와 핵 간의 관계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우스가 쏴도 안 걸렸던 거야. 계속. 이해 갔지? 그 정도로만 생각해. 그 얘기가 전반부 얘기야 그냥. 자, 우리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그 표 있지? 이 표에서 니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거야. 잘 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우리는 세 개를 할 수 있어. 구성 입자를 보면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누가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누가 있지? 전자가 있다. 요렇게 하고 얘만 있다. 그러면 전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전기적으로 본다면 이건 이제 시험에 이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다. 실제 전하량이라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 전기장은 전하량이 기준이라고. 그지? 중력장은 뭐가 기준이야? 질량, 킬로그램. 그래. 맞지? 그 첫 번째 써있는 얘기,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전기장에서 하는 말이야. 전기장. 알겠어? 그래서 봤더니 얘가 이렇다는 거야.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플로 실제는 1.6이라고 그래 그냥. 알았어? 그 다음 중성자는 없어. 전자가 이렇다는 거 봐. 크기가 어떠냐? 크기는 같은데 전하의 종류가 다르지. 알았어? 그러니까 전기장 측면에서 본다면 전자와 양성자는 1대1이 있어야 됩니다. 그쪽 중성원자 쪽에. 왜? 그래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니까. 근데 이거 쓰려면 눈 머리 아프지? 그래서 이렇게 쓴다. 상대값 이렇게. 알았어? 상대값으로 본다면 상대값 얘는 이렇게 쓴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알았냐? 이게 물리학으로 가면 이게 되려면 이거거든.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 여기 전자, 물리학에서 전기초에서 이거 쓰잖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18, 625 이런 거 외운다고 해야 돼. 알았어? 6.25 때문에 우리나라 분단됐잖아. 그러니까 그게 1A야. 1A. 알았냐? 그렇듯이 봐봐. 그렇듯이 자 얘들이 실제 한계질량 이건 앞에 우리가 배운 거야. 봐. 이거는 전하량이지만 질량은 어떨까? 한계. 자, 양성자가 요 정도?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중성자가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 다음에 전자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얘가 좀 크지. 왜 클까? 아는 사람? 커크 때문에 커크. 얘들 통합과학 시간에 들어가면 배우는 게 커크야. 그런 걸 기본 입자라고 이런 거를 그냥 입자라고 그러거든. 얘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 통과 시간에 배워. 지금은 이거야. 상대값. 어떻게 논다? 1. 얘도 1. 얘는 이렇게 쓴다. 1836분의 1이거든. 무시한다. 그래서 아까 알파선이 그냥 전자 치고 들어갔던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봐. 얘가 이리로 가려면 얼마 곱하면 돼? 꺼져. 다시. 이거.
이거 수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이야. 생각해봐.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잖아. 기잖아. 왜 수소 원자량이 1이냐 이거죠. 실제 수소 한 개의 질량은 이거다. 근데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이상으로 보면 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린 질량수를 1, 1로 넣었고 이걸 계산한 게 질량수야. 우리가 따졌던 거. 근데 그럼 원자량이랑 비슷한 값을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 원자량도 가짜고 얘도 가짜지만 원자량은 좀 더 디테일한 가짜고. 이 숫자까지 나오는. 알았지? 우리가 쓴 건 다 질량수란 말이야. 알았어? 이것들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뭐 나오냐고? 얘네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봐봐. 이거지. 나중에 양성자의 숫자가 원자 번호인 걸 얘기해. 양성자 숫자 원자 번호야. 그럼 질문. 이게 1번이라는 얘기잖아. 응? 10번 얼마일까? 10번. 여기다 10 곱하면 되잖아. 요거만 바꿔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자, 한번 써볼게. 봐봐. 이것만 알면 니들이 이거 어디서 찾으면 되겠다 나온다니까. 잘 봐. 원자 번호. 이건 양성자의 숫자와 같아서 1번은 전화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1번은. 10번은 얼마겠냐? 이거라고. 20번 거. 이거야. 질문. 11번 뭐냐? 11번. 전화야. 얘를 갖다 넣으면 되지, 이렇게. 이거 아니겠어? 10의 마이너스 18승으로 0.16이잖아. 하나당 이거라고. 그럼 얘는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됩니다. 이해 갔냐? 그럼 너희들은 요걸 잘 보라고. 요 뒤에 있는 숫자를 10의 마이너스 18승 이상이면 그건 11번부터야. 근데 계속 19승이잖아. 그럼 1번부터 9번 사이라는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절대 얘보다는 작다는 거지. 야, 여기서 0.16을 빼봐. 얼마 나오냐? 2.94 나오지. 누굴까? 19번이라니까 그게. 0.16을 뺐잖아. 내가 0.16 곱하기 10의 18승 놈을. 이해 갔어? 그런 내용들인 거야. 내용들이. 시험에는 그런 거 나와. 내신에서 나온다면 수능은 절대 안 나오고. 알았어? 다음 시간에 그 70쪽에 원자 번호와 질량수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알려줄 거야. 대신 내가 왜 여기를 진도를 천천히 나갔냐면 앞부분이 있잖아. 일단은 문제점도 풀어보고 질문거리 2개씩 갖고 와. 문제 2번 질문할게. 알았어? 네. 2개씩 질문해. 레벨업도 괜찮아. 알았지?